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 교수의 건축화자의 랩 제21강 착화 및 화염 전파. 그 중에서 오늘은 재료의 온도 상승과 착화 및 화염 전파에 대한 기초 지식,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던 것을 다시 착화에 맞추어서 다시 한번 공부해보는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요 착화까지가 이번에 우리 기말 시험 범위가 들어가니까 여러분들 잘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20강 정리했던 내용을 보게 되면 난류 확산화염의 높이에 대한 중요 예제 세 문항과 그리고 난류 확산화염 연속 화염 높이, 평균 화염 높이, 그리고 화염의 확산, 그리고 평균 화염 높이와 더불어서 화재 풀륨에 관한 중요한 예제 총 10문항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또 관련 법령들이 건축법과 수방법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우리가 살펴봤죠. 그 일례로서 건축법과 수방법에서의 건축법의 배연창 문제라든지 또 천장면에 있어서의 내장 제한이라든지 그리고 수방법에 있어서 수방 시설들, 감지기, 스프링쿨러 설비라든지 또 방염 같은 이런 내용들이 풀륨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 로드맵에 따라서 첫 번째는 착화에 관련된 기초 지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착화에 관련 지식을 공부하고 그 스텝 2, 스텝 3, 스텝 4를 공부한 이후에 다시 예제도 풀어보면서 착화와 화염 전파라고 하는 이 장을 이번 학기 최종 마무리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잘 쫓아와 주기 바랍니다. 자, 우선 강의 목적은 착화에 관련된 기초 이론들, 우리가 다양한 내용을 공부하다 보니까 같은 내용들이 많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 이론,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열전도 해석을 통한 착화 성상 검토, 이것은 9강에서 했던 자료입니다. 전반적인 모든 설명은 하지 않겠지만 대략적으로 우리가 이런 걸 공부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줄 테니까 여러분들은 9강 자료를 조금 더 심도 있게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바로 열적으로 얇은지 두꺼운지를 판단하는 기준, 이 내용을 통하여 열적으로 두꺼운 경우일 때에 해당하는 반무한고체 이론. 자, 반무한고체 이론은 우리가 10강에서도 공부했던 자료입니다. 그래서 착화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다시 열전도 해석도 필요하고 또 반무한고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요 상황을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공부해 주고, 그리고 열적으로 얇은 것은 착화에서 첫 번째 발표, 첫 번째 내용이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토대로 해서 다음번은 10강자를 토대로 한 반무한고체 이론을 중심으로 해서 열적으로 두꺼운 거, 그리고 안전성의 검토 방법, 이런 내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많다 보니까 9장과 10장 자료는 여러분 조금 간략하게 풀어나가는 점 이해해 주시고 9강과 10강을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다시 한번 공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7강에서 공부했던 풀륨에서도 뭔가의 가연물에 착화가 돼서 거기서부터 오는 화원 얘기가 이제 시작됐죠. 이 가연물과 화염이 되면서 결국은 상승기류가 생겨서 부력에 의한 상승기류, 그래서 가연성 가스와의 관계를 또 풀륨과의 관계, 그 중에서도 공기환원과의 관계를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상승기류는 화재 풀륨이다 라고 하는 거. 자, 여기서도 우리가 점화원에 대한 내용을 공부했죠. 점화원. 자,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연성 고체 연소 과정, 요 내용이 매우 중요하다고 여러분한테 강조를 했으니까 바로 요 과정이 바로 착화 과정과도 아주 일목상통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열분해라고 하는 파이로시스 단계.
파이로시스. 자, 그리고 가연성 기체, 좀 전에 나왔던 가연성 기체와 공기와의 가연성 혼합기가 만드는 과정, 확산화염, 발염연소, 이 과정을 여러분 머릿속에 명확하게 넣어놓고, 그리고 다시 이 구체적으로 단계별로, 자, 복사혈전달이 만약에 오는 경우라고 한다면 가열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가열이 되게 되면 가연물에서는 온도 상승이 발생합니다. 온도 상승이 된 내용에 대해서 이 열분해, 파이로시스가 일어나게 되고, 열분해를 통하여 발생하는 가연성 기체가 결과적으로 가스를 방출하게 되고 공기와 혼합되면서 가연성 혼합기를 만드는 과정. 그러면서 이 가연성 혼합기가 착화가 돼 가는 과정. 이 내용이 바로 착화의 기본 플로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열의 전도도 여러분 이해해야 되고, 열 전달도 이해해야 되고, 또 TIG, 이그니션이 되는 타임, 또 TC, 한계 온도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 우리가 공부했던 7강 자료니까 이런 7강도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착화는 분출 화염으로 인한 가연성 외장재 착화인데요. 이런 착화는 연속적으로 발생함으로써 화염 전파로 이어지게 되고 한 건물을 전체 구조물로 확산시키는 이런 어떤 기폭제가 되는 아주 중요한 상황이죠. 이건 그린펄타워 화재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있었던 울산 주상복합 아파트 화재도 마찬가지였죠. 자, 이 내용을 살펴보면, 자, 상층부로 올라가면서 다시 또 이 두 번째는 옥상 정원을 통하고 다시 또 상층부로 올라갔던, 자, 이런 과정들을 결과적으로 화염 전파 과정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착화와 화염 전파되는 과정을 우리는 그러면 수식으로 어떻게 공부할 수 있겠는가? 법령으로는 또 여러 가지 화재 예방이라든지 또 재료의 난연제, 난연화, 불연화, 뭐 건축적인 요소, 수방적인 요소 다양하게 있겠지만, 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할 수 있겠는가? 계산하는 방법이 첫 번째는 중요합니다. 자, 이런 내용들 실제적으로 부산 골든 스위트라든지 또 한 건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몇 개의 동의 건축물로 이어졌던 사례, 또 이 연돌 효과와 더불어서 상층부로 상당히 빠르게 이어졌던 사례, 또 피난 문제까지 발생했던, 피난 불능 문제 발생했었던 사례죠. 도시명 생활주택 화재 사례, 전부 착화와 관련되는 아주 중요한 현안들이 되겠고, 우리가 현재 공부하고 있는 특수가연물이라든지 또 위험물들 1류부터 6류까지 이런 위험물들에 대한 착화 위험성, 인화점, 발화점, 연소점 등등 지난번에 관련된 이론들 여러분 전부 공부했습니다. 자, 이런 어떤 착화가 됨으로써 실제 구조물에는 또 어떤 유리 같은 경우에 어떤 탈락되는 문제, 또 결국은 구조체에 폭력이 발생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다양한 현실적인 문제와도 일맥상통하는 문제가 되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좌굴이 발생하는 단계, 폭렬이 발생하는 단계, 한계 온도, 착화를 일으키는 한계 온도, 자, 이런 것들과 또 서로 일맥상통하게 되는 안전성의 검증 유사합니다. 그래서 착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폭렬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떻게 안전성을 확보할 것인가, 좌굴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안전성을 확보할 것인가, 피난 대피를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안전성을 확보할 것인가, 안전성의 검증 방법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착화 위험성 여부. 자, 그래서 기본 이론 중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하지 않았던 기화점이라든지 액체에서 기체로 상변화가 일어나는 온도라든지 또
열분의 온도, 고체 연료가 분해돼서 기체 연료로 발생하는 온도라든지, 열분의 온도, 아까 파이로시스라는 거 여러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파이로시스, 열분의 과정, 열분의 온도. 자, 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죠. 자, 다음은 무차원수 중에 열의 이동과 관련되는 아주 중요한 무차원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퓨리에수. 퓨리에수는 QA분의 QC. QA라는 것은 축적되는 어큐뮬레이트, 축적되는 거. 이것은 CM 델타 T로 하겠지만 한 변만 할 때는 C 로우 X 델타 T. 또 QC, 컨덕션, 열 전도. 자, 이건 퓨리의 법칙이죠. K 열 전도율의 X분의 델타 T의 T. 자, 이거 QA분의 QC를 하게 되면 C 로우 X 제곱의 KT, X 제곱분의 C 로우가 K가, C 로우분의 K는 알파이기 때문에 X 제곱분의 알파의 T로 표현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전달 QH를 보게 되면 QH는 H 델타 T의 T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차원수 중에 비호수, 자, QC분의 QH로 쓸 수 있는 비호수. QC는 컨덕션, QH는 전달열. 자, 이걸 다시 쓰게 되면, 자, H 델타 T의 T에 델타 T, H 델타 T, K분의 H의 X로 쓸 수가 있습니다. 결국 단은 없어지는 거죠. 자, 이 비호수가 착화에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비호수. 그렇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것은 퓨리에수와 비호수. 결국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K분의 H의 루트 알파 T. 자, 이것은 이 온도 상승되어가는 과정을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식이었죠. 따라서 비호수분의 루트 퓨리에수로 표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온도 상승과 관련한 무차원수인 퓨리에수와 비호수의 활용법. 그 중에서 비호수는 착화에 관계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을 꼭 여러분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열전도 해석을 위한 착화 성상 검토, 정상 1차원 열전도. 자, 이건 구강 자료. 자, 열전도 방정식이 어떻게 되죠? 라운드 T의 라운드 템퍼레처는 알파의 라플라스 연산제의 제곱의 T. 자, 요 내용을 다시 써주게 되면 X축만으로 보게 되면 dx2분의 d2t는 제로, 정상이니까 제로가 되겠죠. 정상. 비정상일 때는 반망고체나 수치해석을 푼다겠죠. 그 다음에 정상일 때는 이게 제로가 되니까 단순한 적분으로 풀 수가 있다. 자, 두 번 적분하게 되면 tx는 bx-c로 쓸 수가 있다. 자, 이 내용을 다시 하게 되면 정상이기 때문에 직선적인 거동을 하는 거죠. 직선적인 거동. D1에서 D2로 가는. 자, 저기 이 x가 0일 때의 값과 경계 조건이죠. 0일 때 값과 x가 l일 때의 값을 각각 넣어주게 되면 tx는 bx-c에서, 자, 이 디테일한 설명은 조금 생략하겠지만 일단 구강자를 참조해 주셔서 이 내용을 결국 풀게 되면 다음과 같이 우리가 tx를 구할 수가 있고, 자, 이 내용을 이용하여 tx는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q2'x는 마이너스 k의 dx분의 dt로 쓸 수가 있고, 다시 이것은 l분의 k t1-t2로 쓸 수 있다. 자, 이걸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쓸 수 있어야 열의 이동도 중요하고 착화도 계산하기에 아주 유효한 자료들을 제공해 주는 중요한 식들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정상 1차원 열전도에서는 다층판의 정상 열전도,
그 중에 평판 양면의 표면 온도를 아는 경우, 또 평판 양면의 표면 온도는 모르지만 유체 온도를 아는 경우가 있었죠. 자, 요 내용을 우리가 했던 내용 잠시 한번 살펴보면서 평판 양면의 표면 온도를 아는 경우 각 층을 지나는 연료속은 일정하고 동일하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었고, 결과적으로 이 내용을 전부 정리하면 Q2 프라임은 R-분의, 자, 열저항이죠. 열저항분의 T1-Tn 플러스 1. 초기치와 마지막 값의 열저항 값이다. 자, 열저항은 자, 이렇게 다시 구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을 가지고 평판 양면의 표면 온도를 아는 경우 제2번째 온도를 구하고자 할 때 제2-1번째에 서로 더해서 풀어가는 방법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자, 그리고 평판 양면의 유체 온도를 아는 경우, 표면 온도는 모르지만 유체 온도를 아는 경우는 열관류를 가지고, 자, 열저항을 가지고 했고, 열저항은 열관류랬죠. 자, 그래서 요 내용은 바로 요 문제를 요건 여러분들에게 제시했던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여러분 누차례 강조했죠. 화재 실의 온도가 1300켈빈, 실온 측의 온도가 켈빈인데 두 개의 합성 재료가 놓이는 상태에서 T1, T2, T3를 구하고 T2가 착화되지 않도록 T1에 어떻게 조치를 하면 T2가 착화되지 않도록 할 수 있겠는가? 이게 우리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T2가 아니라 T3를 할 수도 있겠고요. 역순도 우리가 할 수 있죠. 여러 가지. 자, 그래서 그때 당시 이것도 구강 자료니까 구강을 참조해 주시되 요 내용을 했던 내용, 정상 연료속 구하는 방법 간단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저항을 우선 구하고 연료속은 열저항분의 초기치, 마지막치를 구하면 구할 수 있죠. 자, 화재 측 표면 온도 T1을 구하는 방법. 자, 이거는 연료속이 열전달과의 관계니까 TF와 TN 관계니까 그 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자, T3를 구하는 방법. 요거는 거꾸로 이쪽에서부터 실온 측에서 오는 계산을 하면 되는 거죠. Q2 프라임은 H 무한대에 T3 T 무한대. 그것도 얼마든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T2는 얼마인가? 자, 이것은 오른편과 왼편의 중간치에 있으니까 그 두 가지가 서로 같이 같다라고 놓고 Q2 프라임은 자, 열전달부터 오는 연료속 또 열전도부터 오는 연료속과의 관계를 통하여 풀 수 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걸 하려고 여러분들에게 한 겁니다. 자, T2가 530켈빈이라고 할 때 피복 재료의 두께 L을 얼마로 하게 되면 착화되지 않겠는가? 착화하지 않도록 열전도율 얼마짜리를 얼마 이상, 두께를 얼마 이상 해야 착화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은 다시 아까 했던 Q2 프라임 연료속과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씩 구할 수가 있고, 마지막 K분의 L 연료속과의 관계를 통하여 L은 497에 K 열전도율을 곱해주게 되면 0.025m 2.5cm를 앞에 도포를 해주게 되면 T3에 있는 T2와 3에 있는 그 소재가 착화되지 않도록 버틸 수 있다. 자, 여러분 컨설팅이라든지 실제 공학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바로 이렇게 우리 소방과의 가장 큰 핵심 사항은 착화시키지 않도록 하는 거죠. 착화시키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건축과의 입장에서는
착화된 것에 대하여 각 구조체들은 안정화될 것인가? 화염에 의해서 착화로 인하여 만약에 소방시설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했다 하게 되면 구조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아까 과연 폭렬이 발생하지 않겠는가? 과연 구조체에 이 좌구는 발생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들을 전부 계산할 수 있고, 또 발생하는 유독가스라든가의 대피, 피난 문제를 계산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가장 1차적인 근거로부터 시작됩니다. 1차적인 안전성 평가 단계죠. 자,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제 3장이 열적으로 얇은 재료의 착화. 자, 여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착화를 여러분하고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자, 고체연료. 일반적인 건축 화재는 고체연료. 자, 고체 가연물이라는 얘기죠. 인화 온도 범위는 대략 250에서 450도이고 착화 온도는 500도 이상이고, 주요 변수는 표면 온도. 표면 온도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고요. 자, 좀 전에 표면 온도 계산하는 방법, 예측하는 방법, 표면 온도, 또 착화치가 안 드는 방법, 이걸 다 공부했죠. 따라서 재료의 두께에 따라서도 매우 달라진다. 또 가연물의 경우 단일 성분이 아닌 복합재료가 많아. 자, 복합재료에 대한 우리가 지금 다 공부했습니다. 2개로 되어 있거나 3개로 되어 있거나. 따라서 밀도, 비열, 열전도율, 두께, 뭐 착화 온도, 열분의 최대값, 이런 온도의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착화는 바뀌어지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열적으로 얇다든지 열적으로 두껍다라고 하는 것을 평가하는 것은 아까 비호수라고 했죠. 비호수. 자, 판의 두께 치수가 작은 것을 의미하지만 내부의 전도도 쉽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 그래서 비호수의 크기가 0.1보다 작으면 내부와 외부의 온도 차이가 5%에 불과하다. 자, 그 내용이 바로 열적으로 얇다, 열적으로 두껍다를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인덱스가 되겠습니다. 자, 비호수는 아까도 했죠. QC분의 QH, 다시 K분의 H의 X. 자, K는 열 전도율, H는 열 전달율, X는 대표 길이. 자, 그래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비호수가 0.1일 때, 열적으로 0.1 이하일 때 온도 차이가 5%에 불과하기 때문에 열적으로 얇다. 자, 열적으로 얇은 것이 1mm다, 2mm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은 의미가 좀 많이 상쇄되죠. 소재가 무엇인지, 열존들이 얼마인지,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2mm가 얇고 1mm가 3mm는 두껍고 이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비호수가 0.1 이상인지. 자, 비호수를 알기 위해서는 열 전도율도 알아야 되고 열 전달율도 알아야 되고 두께를 알고, 그래서 이 관계를 통해서 0.1 이하라고 한다면 일반 적분식으로, 0.1 이상이다 그러면 반무한고체 이론으로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열적으로 얇은 것은 비호수가 0.1일 때는 5% 온도 차이가, 내부와 외부의 온도 차이가 5%에 불과하기 때문에 일정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열적으로 얇은 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온기체로 폭로될 경우, 고온기체로. 자, 열적으로 얇은 평판의 온도가 갑자기 T로 어떤 고온기체로 폭로됨으로써 상승시 뉴턴의 냉각 법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CM 델타 T는 결국은 자, 대류 열전들에 의한 그 내용으로 평가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은 결과적으로 적분을 하게 되면 TC는 HA분의 C 로우 V분의 로그의 T 먼데 마이너스 TC 한계 온도
T1 마이너스 T0. 자, 이렇게 되는 과정도 여러분들 CL V 결국 연륙량에 비례한다는 얘기인데요. 자, 이렇게 되는 과정도 여러분 꼭 한번 풀어봐 주길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할 테니까 간략히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과 같이 CL V DT분의 DT는 자, HA의 T1 마이너스 T는 자, 라지 T는 전부 좌변으로 몰아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자, 그리고 C를 구하기 위해서 T 이꼴 재료에서를 구해주게 되면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게 되면 좀 복잡은 하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주기 바랍니다. 자, 다음과 같이 우리가 마지막으로는 TC는 HA의 CL V의 로그 T1 마이너스 TC분의 T1 마이너스 T0 초기 온도. 자, 다음과 같은 식으로 우리가 열적으로 얇은 것은 갑자기 대류열전 고온으로 폭로됐을 경우에는 대류열전달로 풀어낼 수가 있다. 그것은 적분식으로 우리가 풀어낼 수가 있고,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자, A분의 CL V 단위 면적당 연료량에 비례한다. 자, 열적으로 얇은 것이 고온 기체에서 폭로될 경우는 단위 면적당 연료량에 비례한다. 자, 요 식 꼭 여러분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디테일한 내용은 다음에 자료를 참조해 주기 바라고요. 자, 요거는 이제 구체적인 사례입니다. 자, 최초 온도가 T0가 300켈빈 두께 2mm, 2cm 철골보의 플랜지, 철골 플랜지라고 하면 철골보 다음과 같이 H형광의 플랜지부를 말합니다. 양면에서 갑자기 가열됐을 때, 자, 623켈빈이 되는 시간 TC는 몇 분인가? 자, 첫 번째, 그러면 비호수를 계산해서 0.1보다 작은지 큰지, 0.1보다 작게 등장하죠. 자, 그래서 이것은 열적으로 얇은 것이고, 열적으로 얇은 것에 대해서는 적분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 했죠. 그래서 그 내용은 다시 다시 그 다양한 위에 있는 식들을 다시 그대로 넣어주게 되면 9.5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고, 이건 교재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교재대로 한번 풀어봐 주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복사가열을 받고 또 대류전달로 열을 잃어버리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우리가 이 세 가지 식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는 CL V의 DT분의 DT는 입실론. 자, 저건 복사열 전달이죠. 복사열 전달의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은 대류 전달로 열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식으로 우리가, 이것도 마찬가지 적분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우리가 풀어낼 수가 있다. 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자, 이걸 직접 한번 이제 적분했던 내용들을 한번 보게 되면,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자료를 제공해 줄 테니까 꼭 한번 직접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식은 복잡해 보여도 결국은 아까 처음 우리가 계속 했던 분모를 미분한 것이 분자에 있으면 로그로 바뀐다고 하는 그 내용부터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고 그 내용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식으로 전부 계산이 됩니다. 자, 그래서 T = 제로를 넣은 것은 C를 구하기 위함이죠. 자, 그래서 그 내용들을 통하여 마지막으로 계산하면 자, 다음과 같은 식이 T 무한대는 H분의 입실은 Q2의 2', 1-2의 CL V의 HA의 T. 자, 이것을 다시 또 T로 다시 정리하게 되면
t로 다시 정리하게 되면 tc는 마이너스 ha의 실로브의 로그의 1 마이너스 입실론 q2의 htc 마이너스 t 무한대로 쓸 수 있고, 자, 뭐 t max에서 t 무한대를 빼주게 되면, 자, 아까에서 h분의 2q를 쓸 수가 있다. 자, 이 식을 이용하여 우리는 가볍게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TIG, 자, 착화될 수 있는 시간을 구하시오. 시간을 구하시오. 자, 이거는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은 식을 이용하게 되면, 자, 식을 이용하여 풀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재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적분식이 나오게 되는 과정까지를 전부 여러분이 넣어줬고, 이 식에 있는 내용들도 전부 넣어줬으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게 되면 대략 59초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위에 조건들을 전부 넣어주게 되면 되는 거죠. 자, 다음은, 자, 착화 난연화 시켜서 TIG가 몇 도 이상의 합판을 사용하면 착화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아까 그 식을 이용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507도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네 번째입니다. 열적으로 두꺼운 재료의 착화를 위한 반망고체 이론. 자, 요거는 반망고체 이론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0강 자료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자, 비정상 열전도는 알파의 라플라스 연산자의 제곱은 라운드 T분의 라운드 템퍼레처를 쓸 수가 있다 보니까 요 내용은 반망고체 이론을 이용한 해석이라든지 혹은 수치 해석, 차분법을 이용한 해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차분법을 이용하든가 반망고체 이론을 활용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주로 반망고체 이론을 이용하니까 우리가 예전에 10강에서 어떤 것을 공부했는지 한번 살펴보고, 다음 22강에서 반망고체 이론을 이용한 열적으로 두꺼운 거에 대한 착화 시간, 착화 온도를 우리가 계산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망고체 이론에는 반무한고체, 이것도 이상적인 고체인 거죠. 초기 조건이 T 이퀄 제로에서 템퍼레처는 T 제로에 되어 있고, 또 경계 조건 X 이퀄 제로에서 T는 T 무한대가 되고, X 무한대에서 T는 T 제로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열이 이면 대상 후면부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이상적인 고체, 반망고체 이론. 그래서 반망고체는 이면까지는 도달하지 않는다, 그 내용입니다. X가 0일 때 T 무한대, X가 무한대일 때는 T 제로. 자, 이런 특징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오차함수를 이용하는데 특수함수와 초월함수라고 합니다. 오차함수는 다음과 같이 에러 펑션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여오차함수, 오차함수와 여오차함수 두 가지로 나오죠. 그래서 오차함수와 여오차함수 두 가지 표를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또 이것은 오차함수 표가 있고 또 여오차함수 표가 있으니까 이 표를 또 우리가 충분히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10강에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했으니 여러분 잘 봐주기 바랍니다. 자, 이것도 조건이 여러 가지 있었죠.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표면 온도가 갑자기 T 무한대로 상승했을 경우, 자, 이거 같은 경우도 다시 조건을 보게 되면 T가 제로일 때 T는 T 제로가 되겠고, 자, X가 제로일 때 경계 조건, 초기 조건과 경계 조건이면 X가 제로일 때 T는 T 무한대, X가 무한대일 때 T는 T 제로, 이 조건을 고려하여 라플라스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T 무한대 마이너스 T 제로 표면 온도 상승분의 내부 온도 상승은 1 마이너스 에러 펑션의
2 루트 알파 t의 x로 할 수가 있고, 여기서 다시 또 여우차 함수표로 해서 다음과 같은 식을 이용하면 계산할 수 있다고 했죠. 여기서 루트의 알파 t는 열 침투 깊이로 우리가 공부했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고체 표면에서 내부로 전도되는 연류속 QS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직접 그래프로 한번 그려봤더니 다음과 같은 식으로 그래프들이 그려질 수 있었고요. 이것은 시간이 증가하는 거고 깊이가 증가하는 경우. 자, 이 식강이 있으니까 꼭 여러분들 잘 봐주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반응망고체 유효 범위는 마찬가지로 0.5% 이하의 위치. 자, 아까도 마찬가지였죠. 아까는 0.1에서 5%. 자, 그래서 자, 이것도 반응망고체 어떤 연관이 있는지 다음번에 디테일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0.005는 일반의 에러 펑션의 2 루트 알파 t x로 해서 이것을 하게 되면 2 루트 알파 t분의 L이 2 루트 알파 t보다 큰 경우 반응망고체라고 한다. 자, 요거 정의표. 자, 그래서 예제가 있었으니 예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10강 자료를 한번 꼭 참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제는 생략합니다. 자, 이것도 오차 함수표를 이용했던 거니까 항상 오차 함수표를 놓고 꼭 여러분 공부를 해줘야 됩니다. 자, 표면에서 x2가 9cm의 온도가 160켈빈 상승하는 시간은 몇 분인가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구했죠. 자, 다음과 같이 이것도 디테일한 건 생략하겠습니다. 자, 60분의 온도 상승 델타 T는 얼마인가? 자, 이런 것도 우리가 전부 구할 수 있었습니다. 뭘 이용하여? 자, 반응망고체 이론, 에러 펑션. 자, 그 내용들을 4가지 조건입니다. 4가지 조건. 자, 그리고 내사법, 보관법. 정확한 값은 예를 들어서 0.65는 0.358이고 0.7은 0.32인데 0.662는 얼마일까? 자, 이거는 이제 내사법이라고 해서 결국 뭐 변화율만큼 그만큼 평균값에 더해 주는 것이죠. 자, 요 내용을 통하여 우리가 했던 그 사례도 있습니다. 자, 디테일한 내용들을 생략합니다. 두 번째는 온도 T 무한대 유체로부터 열 전달을 받을 경우, 요거는 이제 풀륨으로 인한 천정부 같은 경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식이 자, T 이퀄 0일 때 T0, 또 X 이퀄 0일 때는 HT 무한대죠. 열 전달을 받는다는 얘기죠. T 무한대 마이너스 T. 또 X가 무한대일 때는 T0. 자, 유식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그 예제도 우리가 한번 풀어봤던 사례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10강 자료 꼭 참조해서 반응망고체를 내가 이용하여 착화와 열의 이동을 전부 계산할 수 있다.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 내용도 일단은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0강 자료 꼭 한번 다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도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시간의 증가와 깊이의 증가에 따라 온도 상승되는 과정을 우리가 공부할 수 있습니다. 예제도 있었고요. 자, 예제는 일단 생략합니다. 자, 표 보는 방법이 중요하다고 했죠. 자, 연료속을 얼마인가? 자, 이것도 전부 우리가 표를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고, 또 K분의 H 루트 알파 T라고 온도 상승에 관계하는 인자, 비호수와 필요해수와의 관계로 나타났던 거죠. 자, 세 번째는 일정한 연료속을 받는 경우, 일정한 연료 Q0를 받는 경우.
자, 이거 같은 경우는 t 이꼴 0, 초기 값에서는 t0, x가 0일 때는 q2', x가 무한될 때는 t0. 자,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것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우리는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은 식을 이용하여 우리가 예제도 우리가 풀었죠. 자, 그래서 표면으로부터의 거리와 시간과의 관계. 자, 마지막으로 일정한 연류속을 받음과 동시에 이를 잊어버리는 경우, 대류 손실. 자, 요 내용은 우리가 좀 전에 열적으로 얇은 거에서도 우리가 이 내용을 했었죠. 그렇지만 열적으로 두꺼운 경우일 때는 어떻게 계산해야 될 것인가? 이 바로 반망고체를 이용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반망고체일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t 이꼴 0일 때 t0가 되겠고, x 이꼴 0일 때는 복사열 전달을 받고 마이너스 대류 전달로 잃어버리는 이런 과정이 들어오게 되고, x 이꼴 무한대일 때 t0가 되겠죠. 자, 이 과정을 통하여 우변을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다. 자, 요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가 자, x꼴 0일 때 t꼴 무한대. 자, 요 식 꼭 10강 참조해 주기 바랍니다. 표면으로부터의 거리와의 관계, 가열 계지로부터 시간과의 관계. 자, 그래서 예제도 우리가 디테일하게 계산해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표면 온도 상승이 얼마만큼에 도달하는 시간을 구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실제 화재 상승이 되지 않도록, 이게 표면 온도라는 것은 결국은 착화 온도와도 관련될 수가 있고, 또 그래서 이 착화 온도를 계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착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세울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점에서 1차적인 안전성 평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엔지니어링 자료입니다. 여러분들 꼭 공부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네 가지로 했을 경우에 서로 비교도 지난번에 했던 사례죠. 자, 네 가지 각각에 대한 사례. 자, 그래서 21강은 열적으로 얇은 재료의 착화는 무차원수 비호수로 평가하며 0.1 이하일 때는 비호수로, 0.1 일단 이하일 때는 열적으로 얇은 재료로 해서 우리는 두 가지 고온기체로 폭로될 경우는 TC는 HA분의 C log V, 로그의 T 무한대만의 DC의 D 무한대만의 T0. 결국은 다른 면적당 연료량에 관계한다. 또 열적으로 얇은 재료에 복사가를 받고 대류를 잃는 경우는 마찬가지로 T만의 D 무한대는 H분의 이 QE의 1-2의 C log V의 HA의 T. 자, 그래서 이 내용도 우리가 공부했고요. 마지막으로 열적으로 두꺼운 재료 착화를 위한 반망고체 이론 식강 재료를 우리가 네 가지로 나누어서 표면 온도 갑자기 T만대로 상승했을 경우, 또 T만대 유체로 열 전달을 받는 경우, 또 일정한 연류속을 받는 경우, 또 그리고 연류속을 받음과 동시에 표면을 잃어버리는 경우. 자, 이런 형태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다음에는 열적으로 두꺼운 열적으로 얇고 두꺼운, 특히 반망고체 표면 온도의 이 착화를 일으키는 이 과정을 우리가 전면적으로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재료의 안전성 검증하는 방법, 열전도를 무시하는 방법, 정상 열전도에 대한 방법, 또 화염 전파와의 관련성, 예제, 중요한 예제 문제, 또 관련한 법령 문제.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착화. 자, 착화 우리 법에서는 뭐 다양한 모든 시험을 보더라도 기껏해야 착화에 대한 공부가 저거죠.
방염으로 해서 착화를 지연시키는 과정, 뭐 성능 시간이라든지 잔염 시간, 잔신 시간 이런 법적인 용어들 대부분들 공부를 많이 하지만 공학에서는 그런 법적인 내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제 이런 것들을 각종 이론을 통하여 이론을 무장하고 수치 해석, 공업 수학으로 무장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제일 중요한, 법적인 내용도 상당히 중요하고 엔지니어링적인 내용도 중요하고 이 두 가지를 같이 갖고 있는 것이 여러분 공학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풀륨 관계를 이번 학기에 공부했고 천전제 공부했죠. 자, 천전제를 통해서 다시 또 플래시버가 발생하기 위한 착화이론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힘들더라도 꼭 같이 여러분들 끝까지 잘 따라와 주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여러분 제 21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여러분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했습니다.